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볼 건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표를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요. 이 표는 수능 특강 27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일단 제일 굵은 이 선을 따라가서 볼까요? 이 선을 따라가 보면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지하의 온도 분포예요. 지하의 온도 분포라는 건 지구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온도를 그려놓은 게 바로 지금 이 표예요. 한 100km에서는 대략 1000도가 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암석이 녹으려면 얼마만큼의 온도가 필요하냐? 암석이 녹는 온도, 그걸 나타내서는 바로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이 선입니다. 암석이 녹는데 필요한 온도, 물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멘틀의 용융곡선. 멘틀이 녹으려면 이 온도에 도달해야 멘틀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멘틀이 녹아있을 수 있나요? 못 녹아있는 거죠. 왜? 지하의 온도 분포는 지금 이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융곡선에 닿지 않죠?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으니까 녹지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여기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얘가 녹는 일이 발생한다. 암석이나 멘틀이 녹는다. 그게 바로 마그마잖아. 자, 어떤 상황에서 녹는 일이 발생하냐? 자, 첫 번째, 온도가 상승하면 여기에 있던 암석, 여기서는 대륙지각이라고 하네요. 대륙지각의 온도가 상승하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일 때는 용융곡선이 지금 이 점선이래. 그러니까 대륙지각은 화강암, 선생님이 첫 시간에 대륙지각은 화강암,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한 거 생각나요? 대화가 필요해, 해현, 대화, 해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즉 대륙지각에 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녹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야. 방금 이 파란 색깔 선에 비해서 온도가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녹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대륙지각이 좀만 온도가 높아져도 이 곡선과 만나죠. 그러면 용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A 다시 첫 번째 경우. 자, B에서 B-를 볼까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있던 멘틀은 여기까지 온도가 높지 않으니까 절대로 이렇게는 용융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던 멘틀이 갑자기 압력이 사라지면서 위로 솟구치게 돼. 그러면 이 용융곡선에 만날 수 있죠. 왜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녀석이 갑자기 위로 올라오니까 위에서는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단 말이지. 원래는 여기선 1500도씨가 돼야 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1300도씨 정도 되겠네. 1500도씨에서 녹을 온도인데 1300도씨만 돼도 이거 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압력이 사라지면서. 자, 그리고 세 번째 방금 한 건 B에서 B' 압력이 사라진다. C에서 C' 볼게요. C에서 C'은 용융곡선 자체가 물이 공급되면 용융곡선이 낮아진다. 방금 여기도 물이 포함되니까 화강암의 용융곡선 훨씬 낮아졌지. 그것처럼 원래 멘틀도 이 곡선에 도달해야 녹는 건데 물이 포함되면 훨씬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대. 자, 지금 그냥 이 그래프로만 봐서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좀 어렵죠. 실제 예를 보면서 할게요. 자, 지금 이 빨간 선, 파란 선, 이 회색 선을 봐봐.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이 빨간 선에 도달하면 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물이 포함된 멘틀은 이 파란 색깔 선에 도달하면 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일 때는 이 회색 선에 도달해야 녹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온도가 상승해서 대륙지각이 녹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그 경우는 지금 이 해구를 볼게요. 해구.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해양판이랑 멘틀이 같이 용융합니다. 자, 여기 용융하는 거 보이죠? 근데 이 마그마가 바로 솟구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뚫지 못하고 위로 올라간다면 거기에 위에 있는 무슨 판이 있죠? 대륙판이 있죠. 이 대륙판에 달라붙어요. 이 마그마가. 해양판과 멘틀이 용융한 이 마그마가 대륙판에 달라붙어.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가 판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대륙판이 녹아버려. 그 대륙판이 녹아서 마그마가 솟구치는 경우가 바로 A에서 A- 이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지각의 용융으로 마그마 생성. 이제 좀 이해가 가나요? 대륙지각이 왜 온도가 상승하냐? 밑에 있는 해양판이 멘틀과 함께 용융해서 마그마가 올라와. 그래서 대륙판에 착 달라붙어. 그러면 대륙판이 뜨거우니까 녹겠죠? 그 마그마가 솟은 경우. 그게 바로 온도 상승에 의한 대륙지각에 용융하는 경우입니다. A에서 A-가 바로 그 경우고. 자, 이번에는 B에서 B 다시 볼게. 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뭐가 변하냐? 갑자기 압력이 사라지네? 압력이 뭐야? 위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압력이지. 근데 위에서 꾹 누르던 게 갑자기 사라졌어. 구멍, 빈틈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돼? 주변은 여전히 꾹 눌리고 있으니까 압력이 없는 곳으로 휙 솟아오르겠지. 그런 경우가 바로 뭘까요? 그런 경우가 바로 해령. 또는 해령처럼 발산 경계가 아니어도 화산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가 뭐죠? 바로 열점이 되겠죠. 그래서 해령이나 열점, 이 바로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로 마그마 생성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해령이나 열점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B나 B-라고 할 수 있어요. 해령.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랑 C-인데 물의 공급에 따른 멘틀 용융 온도의 하강으로 마그마 생성. 원래는 이 회색선에 도달해야, 이 선에 도달해야 멘틀이 녹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물을 포함한다? 물이 들어가 버리면 훨씬 더 잘 녹을 수 있어요. 그럼 물이 포함되면 얼만큼 더 잘 녹냐? 온도가 원래 이 빨간 선만큼 올라가야 녹을 수 있었는데 이 점선만큼만 온도가 올라가도 녹는 게 돼버리는 거야. 자, 이 회색선에 도달해야 녹는 게 물이 포함되니까 이 점선만큼만 온도가 올라가도 마그마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 바로 이 해구가 또 됩니다. 해구. 그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엄청난 퇴적물들이 쌓이죠. 퇴적물들이 쌓이고 여기에 있는 광물 자체에도 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들이 여기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면서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물이 튀어나오게 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에 물이 공급이 되는 거야. 물이 공급이 되면 어떻게 해? 녹는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별로 깊지도 않은데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바로 CC. 그러니까 AA는 결국에 CC가 있기 때문에 얘가 녹아서 대륙판에 달라붙어서 대륙판에 녹이면 그게 바로 A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CC랑 AA는 이어져 있는 거지. BB는 상관없이 해령이나 열점, 열곡대 같이 위를 누르고 있던 압력이 사라지면서 훨씬 녹기가 쉬워지죠. 그런 경우가 바로 BB. 자, 정리되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압력이 사라지는 경우 바로 해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이 포함되면서 물이 공급되면서 쉽게 녹는 경우 바로 해구에서 해양지각과 멘틀이 녹는 이 부분이 바로 물 공급이죠. 그리고 물이 공급된 것도 아니고 압력이 낮아진 것도 아닌데 온도 상승 때문에 녹는 경우 그거는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왜? 물이 공급되면서 여기 마그마가 생성됐는데 이 마그마가 대륙판에 가서 착 달라붙은 거야.
여기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가서 대륙판 아랫부분에 착 달라붙어. 대륙판이 뜨거우니까 녹겠지. 그렇게 녹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경우, 그게 바로 온도 상승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어. 페이지 27페이지 봐보세요. 각각에서 어떤 마그마가 형성되느냐가 중요해. 자, 여기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마그마가 나오냐? 자, 해령에서는 주로 멘틀이랑 해양지각에 의한 마그마인데 멘틀이 전체가 다 녹는 게 아니라 일부만 녹아. 그거를 바로 부분용융이라고 해요. 책을 쭉 읽어보면 이런 용어가 나올 거야. 부분용융. 멘틀은 원래 감람암질이지만 일부만 용융되면 빠르게 먼저 녹는 것들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얘들아, 과자에 초코칩이 이렇게 박혀있다? 뜨거울 때 그냥 일반적인 과자 부분이 먼저 녹아? 아니면 초콜릿 부분이 먼저 녹아? 초콜릿만 먼저 녹지. 그것처럼 멘틀도 녹기 시작했을 때 전체가 다 똑같이 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빨리 녹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을 합치면 현무암질이 돼. 현무암질. 그래서 멘틀이 녹는 해령 아니면 이 베니오프대에서 해양판 쪽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은 멘틀과 함께 녹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요. 현무암질. 자, 해령이랑 베니오프대 아랫부분에서는 멘틀이 용융되는 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를 확대한 게 지금 이 그림이야. 아래쪽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있죠. 자, 그런데 대륙판은 무슨 마그마, 무슨 암석으로 돼 있어? 대화가 필요해. 대화. 대륙판은 화강암질이잖아. 응?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암석 구분했지? 응? 현, 안, 유, 반, 섬, 화. 얘네들의 현무암이랑 반려암은 성질이 똑같고 유문암이랑 화강암도 성질이 똑같은데 얘네들이 갈리는 기준이 뭐야? 깊은 곳에서 굳었냐, 얕은 곳에서 굳었냐 이 차이밖에 없지? 그래서 마그마를 말할 때는 현안유, 반섬화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안유를 기준으로 말해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크게 이 세 가지 마그마로 말하는데 대륙판은 화강암 쪽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마그마는 뭐야? 유문암질이 되겠지. 그래서 대륙판이 녹아서 만들어진 거는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가 돼요. 유문암.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와서 녹여서 만들어진 게 유문암질이라면 분명히 이 중간쯤에는 얘네들이 섞인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이 중간쯤에는 무슨 마그마가 있을까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의 이 중간쯤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면 베니오프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마그마가 다 발생하는데 제일 아랫부분에서는 현무암질, 제일 윗부분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을 녹여서 만들어진 거 유문암질. 그리고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이 섞인 중간 성질은 안산암질. 그래서 현, 안, 유, 베니오프대에서는 이 세 가지 마그마가 다 만들어진다. 해령에서는 멘틀이 녹은 거니까 무슨 마그마만? 현무암질 마그마만. 오케이. 자, 정리되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마그마가 굳어서 우리 한국에는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수능 특강 28페이지를 봅시다. 거기 보면은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다니고 부모님이랑 산 다니고 할 때 이런 지형들을 한 번은 봤으면 좋겠어. 거기 보면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식은 거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거죠. 화산암은 어디에 있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는 현무암. 제주도 하면 현무암 아닙니까? 돌하루방 보세요. 돌하루방 어떻게 생겼어? 구멍 뻥뻥뻥뻥 뚫려있지? 이 구멍이 왜 생긴다?
급격하게 식으면서 가스들이 폭발적으로 분출, 피싱 하면서 이 구멍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런 급격하게 식은 현무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뒷내용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마그마가 막 급격하게 식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액체든 급격하게 식으면 갈라진단 말이야. 너네들 막 초등학교 때 찰흙으로 뭐 만들고 그거 천천히 굳혀야 되는데 급격하게 햇빛 같은 데 내놓으면 그 찰흙이 어떻게 돼? 바짝바짝 갈라져 버려. 이 찰흙들이. 응? 그것처럼 마그마도 급격하게 식으면 갑자기 얘네가 확 수축하면서 조각조각 갈라져요.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자, 주상절리 그림 한번 볼까? 이게 바로 마그마 부분이 여기가 마그마였어 다. 근데 갑자기 확 식은 거야. 그러면서 얘네가 바짝바짝 갈라진 게 바로 이 틈들이야.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제주도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면 오, 어떻게 저런 모양이 됐지? 이제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갈라진 거.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한다? 주상전화가 아니라 주상절리라고 한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화산암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의 주상절리였고, 자, 이번에는 심성암, 지하 깊은 곳. 자, 지하 깊은 곳에서도 당연히 마그마가 이제 굳어가지고 천천히. 그래서 얘네는 이제 천천히 식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암석이 됐는데, 얘네들은 몇천억 년 동안 엄청나게 강한 압력에 견디고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로 얘네들이 융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에 있는 흙들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얘네들이 지표 위로 올라오게 됐단 말이야. 응? 그럼 얘네는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 있어야 이 모양이 유지될 수 있는 애들이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압력이 사라져버렸네. 너네들 봐봐. 풍선도 생각해봐. 풍선도 그냥 내가 들고 있을 때는 이만했는데 왜 이만해?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높이 하늘로 올라갔네? 그러면 공기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풍선이 점점 부풀어. 응? 그것처럼 이 암석도 원래 엄청나게 강한 압력을 받다가 갑자기 압력이 사라졌네?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빠직 하면서 틈이 생겨버려. 자, 그 얘기해 볼게요. 지표에 노출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 팽창해서 판상으로 갈라진 판상전리가 발달한다. 판상전리. 아까랑은 얘기가 달라. 주상전리는 급격하게 식으면서 수축된 거고 얘는 누르고 있던 압력이 사라지면서 팽창하면서 마치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 암석도 팽창해. 압력이 사라져서. 그래서 판상으로 갈라진 판상전리인데 판상으로 갈라졌다는 게 뭐냐? 이런 모양이 바로 판상전리예요. 빠직. 아까 주상전리라는 분명히 결이 다르죠? 자, 그리고 주상전리는 급격하게 식어야만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주로 급격하게 식은 애들은 현, 안, 유들이잖아. 현안유에서만 주상전리가 만들어지고 판상전리는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어? 천천히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던 애들이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판상전리지. 그럼 얘네들은 누구에서만 나타날까? 현안유가 아니라 반섬화,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에서만 이 판상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북한산의 화강암은 판상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수능 특강 28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도 이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줬던 제주도의 주상전리. 이쁘죠? 제주도 가고 싶네. 자, 그리고 이거 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면은 딱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부안에 있는 적벽강인데, 자, 이거 딱 봐도 판상전리야, 주상전리야. 엄청나게 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니까 얘는 주상전리란 말이야. 주상전리가 생기려면 급격하게 식었어야 돼. 그러면 현, 안, 유 중에 하나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근데 현무암은 엄청 어두워. 너네 도라루방 생각해봐. 엄청 시커멓지? 그 유문암은 제일 밝다야. 그래서 아까 엄청 하였던 암석 보여줬었어.
얘는 엄청 하얗지도 않고 엄청 밝지도 않아. 중간이야. 그래서 얘는 안산암 아니네 잘못 말했네. 얘는 밝은 축에 속하니까 유문암으로 된 주상절리다. 선생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네, 밝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자,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거를 말한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돼요. 하나씩 볼까? 여기 봐봐. 주상절리지.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어떤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인데, 이거를 스크롤을 쭉 해보니까 이 주상절리 옆에는 이런 돌멩이들이 막 떨어져 있었대. 자, 일단 얘 급격하게 식은 곳에서 만들어진 주상절리고,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려면 현안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여기 곳곳에 뭐가 있어? 지금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현무암들이 막 놓여있지. 현무암들. 그래서 얘는 주상절리. 한탄강에 있는 주상절리래요. 이런 거는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진짜 한탄강 여행 한번 가면은 안 잊어버릴 텐데. 진짜 이거 보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징그럽기도 하고. 엄청 거대해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설악산의 공룡 능선인데 얘는 뭐냐? 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주상절리 아니에요. 주상절리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얘네들이 막 쪼개져 있는 게 주상절리인데 얘는 그런 건 아니고 얘는 판때기처럼 싹둑 나뉘어져 있죠. 이런 거는 판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해서 아까 말한 판상절리야. 자, 그 얘기는 뭐야? 얘네들이 원래는 지하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암석들이 땅 위로 올라와 버리게 된 거지. 그러면서 얘네를 누르고 있던 압력들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마치 풍선이 팽창하듯이 암석도 팽창하는데 그러면서 갈라지는 틈이 바로 이 틈. 이것들을 판 모양으로 갈라진다 해서 판상절리라고 합니다. 판상절리. 이거는 설악산에 공룡 등처럼 생겼다. 그래서 공룡 능선. 여기 올라가려고 막 등산 엄청 하는 사람들도 있어. 공룡 능선 보려고. 너네도 산 좋아하면은 이 설악산 올라가서 공룡 능선 한번 꼭 봐봐. 얘 뭘까요? 주상절리일까요? 판상절리일까요? 판 모양으로 바짝바짝 쪼개져 있네? 판상절리.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과제로 대신할 건데요. 과제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오늘 수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과제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듯이 과제도 출석 체크에 포함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과제 해가지고 꼭 설문지 올리고 이 과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그대로 적어줄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충분히 이해했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모르잖아. 그래서 그 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런 거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응용해서 어떤 것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냥 모름이라고 적어버리면 선생님이 뭘 적어줄 수 있겠어? 내용을 모름 이렇게밖에 못 적잖아.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 설명 들은 대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지구과학은 이렇게 내용 들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문제에 진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문제도 꼭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풀면 돼요? 페이지 37페이지까지 풀면 돼요. 자, 앞에 내용도 다 배운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 우리 37페이지까지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수업 마치고 과제까지 꼭 마무리하세요. 안녕.